3. 조성. 음악적인 음들이 조성적으로 배치되어야 비로소 음악적인 소리 즉 음악이 됩니다. 조성은 악곡에 있어서 어떤 하나의 이를테면 으뜸음이 선율이나 화성의 중심으로 작용하고 다른 음들은 그것에 종속적으로 관계되게 하는 것입니다. 온음계의 으뜸음 혹은 으뜸아음, 딸림음 혹은 딸림아음 및 버금딸림음 혹은 버금딸림아음들이 조성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규칙인 선율적 조성과 화음들이 기능적으로 연결되는 규칙인 화성적 조성을 따를 때 그 곡은 조성적이라고 합니다. 예컨대 악곡이 연주되는 시간의 3분의 1 정도는 도에서 파영역인 으뜸음 영역에 머물다가 곡이 끝나기 얼마 전까지는 솔에서 도영역인 딸림음 혹은 버금딸림음 영역으로 옮겨간 후 다시 으뜸음 영역으로 되돌아오는 것을 조성적이라고 합니다. 1. 악곡에서 조. 오늘날 서양 음악에서 널리 사용되는 장음계와 단음계 즉 장조와 단조는 음계를 구성하는 음들의 순열에 따른 7종의 선법 중 하나로 이해됩니다. 이를테면 시작음을 제1음이라고 할 때 장음계는 제3, 제4음 사이와 제7에서 제8음 사이의 반음이 나타나는 음계를 말합니다. 즉 장음계에 배치된 음들의 순열을 장음계적 순열이라고 합시다. 장음계의 옥타브는 12개의 반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개의 음을 시작음으로 하는 장음계적 순열을 따르는 음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장음계적 순열을 따르는 12개의 음계 각각의 이름은 시작음의 이름을 딴 조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솔로 시작하는 장음계적 순열을 따르는 음계는 솔의 한글식 표기인 사장조라고 하며 영어로는 지장조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시작음인 사음을 특별히 사장조의 으뜸음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장음계에는 12개의 장조가 만들어질 수 있으며 단조에도 마찬가지로 12개의 단조가 만들어집니다. 참고로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에 대응되는 한국식 발음은 다라마, 바, 사가, 나이며 시작음이 미플랫인 장조는 내림마 장조라고 합니다. 움직이는 으뜸음에 따른 조표의 출현. 옥타브에 나타나는 모든 음들 중 하나를 선택해서 시작음으로 하면서 장음계적 순열을 따르는 음들을 선택하는 것은 시작음을 으뜸음으로 하는 장음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장음계적 순열은 제1음에서 제8음 사이에 온음, 온음, 반음, 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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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온음, 반음, 온음, 온음, 반음, 온음, 온음으로 나타나는 단음계적 순열에 따라서 배치되면 시작음을 으뜸음으로 하는 단조가 됩니다. 이것은 조와 그에 따른 조표의 형태를 규정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특정한 음을 으뜸음으로 하는 장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으뜸음으로부터 시작하는 음들의 간격을 온음계의 장음계적 구조에 맞게 음들의 높낮이를 조절해야 합니다. 시작음이 레로 시작하는 장조의 경우 라장조 한 옥타브 내의 음열은 레, 미, 파, 솔, 라, 시, 도, 레가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제2, 제3음, 제6, 제7음이 반음이므로 제3, 제4음과 제7, 제8음이 반음인 장음계적 순열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레를 으뜸음으로 하는 라장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음들의 높낮이를 조정해야 합니다. 우선 제1, 제2음인 레미는 온음이므로 문제가 없으나 제2, 제3음인 미파는 반음이므로 제3음인 파를 반음 올려서 제2, 제3음 사이를 온음으로 만들어줍니다. 다음으로 반음이 되어야 하는 제3, 제4음 사이는 조금 전에 파를 반음 올려서 파샵솔이 되었으므로 반음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제4, 제5음인 솔라, 제5, 제6음인 라, 시는 온음이므로 장음계적 순열을 만족합니다. 그러나 온음이어야 하는 제6, 제7음인 시도가 반음이므로 제7음인 도를 역시 반음 올려야 합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제7, 제8음인 도샤플의 사이가 반음이 되게 함으로 레를 으뜸음으로 하는 장음계적 순열이 완성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파와 도를 반음 올려서 레를 으뜸음으로 하는 라장조의 음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악곡에 나타나는 모든 파와 도의 올림표를 표시하기 위해서 악곡의 맨 앞에 파와 도의 자리에 올림표를 표시해 줍니다. 이것을 조표라고 합니다. 그림 3-1에는 예시된 장조의 조표를 만들기 위해서 부과되는 내림표와 올림표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마음 및 가음을 으뜸음으로 해서 장조의 음열을 만들 때 필요한 음들의 높낮이를 조절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으뜸음을 미로 하는 마장조의 경우 도, 레, 파, 솔의 올림표가 표시됩니다. 그런데 으뜸음이 미플랫인 내림마장조는 레, 솔, 라의 올림표를 붙이지 않고 같은 음인 미, 라, 시의 내림표를 붙입니다. 올림 장음계, 내림 장음계. 온음계의 옥타브에 포함된 두 개의 반음 사이는 온음이 2개 있는 도, 레, 미, 파인 영역 A와 온음이 3개 있는 솔, 라, 시, 도인 영역 B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피아노 건반의 모양을 통해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A, B 영역 각각은 시작하는 음들의 영향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
A 영역의 시작음이 으뜸음인 도임으로 으뜸음 영역이라고 하며 B 영역은 딸림음인 소리 시작음이므로 딸림음 영역이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옥타브 전체에 걸쳐서 나타나는 모든 음들의 기준이 되는 것은 으뜸음이지만 딸림음 영역은 특별히 으뜸음과 비슷한 느낌을 갖는 완전어도 위의 음인 딸림음의 자치 영역쯤으로 해석해도 될 겁니다. 악곡에서 조는 시작음인 으뜸음의 위치에 따라서 만들어지는데 도가 으뜸음인 다장조에서 완전어도 위에 솔로 으뜸음이 바뀌는 경우 즉 딸림음을 으뜸음으로 하는 새로운 조인 사장조로 조음김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으뜸음을 완전어도 위로 이동하는 것은 변화된 으뜸음으로 인해서 음계를 구성하는 음들이 새로운 장음계의 계음들을 구성하는 것이며 이것은 딸림음 영역의 모양을 으뜸음 영역으로 바꿔주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림 3-2와 같이 피아노 건반에서 흰 건반과 검은 건반의 조합을 바꾸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으뜸음 영역의 시작 위치에 있던 으뜸음이 딸림음 영역의 시작 위치로 이동되면서 반음과 반음 사이에 온음이 3개이던 기존의 딸림음 영역은 반음 사이에 온음이 2개인 새로운 으뜸음 영역의 모양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으뜸음이 된 딸림음 영역의 첫 번째 음은 기존의 으뜸음 영역의 마지막 음과 반음이 되어야 합니다. 즉 소를 으뜸음으로 하는 경우에는 솔의 직전 음인 파가 사장조에서 계이름으로 시가 되어야 하기에 새로운 으뜸음인 솔과 반음 간격을 유지해야 하므로 파샵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즉 기존의 다장조를 새로운 장조인 사장조의 음계로 바꾸기 위해서 파를 반음 올려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보표의 맨 앞에 한 번만 올림표를 표시하여 오선지에 그려지는 모든 음표들 중에서 모든 파를 반음 올립니다. 보표의 맨 앞에 표시하는 올림표 혹은 내림표들을 조를 나타내는 조표라고 합니다. 한편 파에 올림표를 붙이는 것은 그림 3-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검은 건반을 왼쪽으로 한 칸 이동시켜서 딸림음 영역의 모양을 으뜸음 영역의 모양으로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으뜸음을 이끄는 이끌음을 으뜸음보다 반음 낮은 음으로 조정한다는 의미와 맥을 같이 하며 올림표를 사용해서 조를 나타내는 올림 장음계에서 조표의 올림표는 새로운 조의 계이름으로 시가 되는 자리에 언제나 그려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표를 보고 그 조의 계이름을 찾을 때 맨 마지막 그러니까 맨 오른쪽에 붙은 올림표의 계명을 시로 읽으라는 말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제 소리 으뜸음인 사장조에서 다시 으뜸음을 완전어도 상승시켜서 새로운 조로 만드는 것으로 확장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으뜸음이 솔에서 완전어도 위인 레로 변하게 되더라도 마찬가지로 레가 으뜸음인 새로운 조인 라장조는 으뜸음인 레의 이끌음인 도를 반음 올리면 됩니다. 물론 시작할 때 사장조에서 시작했으니 라장조의 조표는 원조인 다장조에서 사장조로 조음김하기 위해서 파에 붙였던 올림표와 라장조로 다시 조음김할 때 붙인 도의 올림표 즉 파와 도의 각각 올림표를 표시해서 2개의 올림표로 구성된 조표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올림 조표가 붙은 도샵은 새로운 장조인 라장조에서 계이름으로 시입니다. 이상을 정리하면 으뜸음을 완전어도씩 상승시키면서 만들어지는 올림 장음계는 새로운 조의 으뜸음 바로 아래 즉 왼쪽 음에 올림표를 붙여서 이끌음으로 만들어주는 것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이 같은 방법으로 도에서 완전어도씩 높은 음정을 으뜸음으로 하는 사장조, 라장조, 가장조, 마장조, 나장조, 올림바장조를 만들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 파, 도, 솔, 레, 라, 미에 순차적으로 올림표를 붙입니다. 이번엔 다장조에서 으뜸음을 완전어도 아래로 변경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도의 완전어도 아래의 음정은 파이며 파를 으뜸음으로 하는 장조는 바장조입니다. 이 경우도 역시 앞서 설명된 올림 장음계 생성 방법과 유사하게 으뜸음이 변경되면서 새로운 으뜸음을 중심으로 하는 으뜸음 영역이 만들어지도록 검은 건반을 이동시켜야 합니다. 검은 건반을 이동시킨다는 것은 흰 건반 사이가 온음이던 것을 반음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으뜸음의 직전음은 반음임으로 조정할 필요가 없으나 새로운 조의 버금 딸림음을 반음 내려야 으뜸음을 중심으로 하는 으뜸음 영역의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즉 시를 반음 내려서 C플랫으로 해야 합니다. 이것은 검은 건반을 오른쪽으로 이동시켜서 새로운 으뜸음인 바음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A 영역을 만드는 것입니다. 내림 조표를 사용해서 새로운 조를 만드는 경우 네 번째 음의 내림표를 더해서 버금 딸림음인 파를 만듭니다. 즉 새로운 조에서 내림 조표가 붙는 음의 계이름은 언제나 파입니다. 올림 장음계와 마찬가지로 내림 장음계도 도에서 완전어도씩 내린 음정들은 파, C플랫, 미플랫, 라플랫, 레플랫, 솔플랫이며
이 음들을 으뜸음으로 하는 장조는 바장조, 내림나장조, 내림마장조, 내림가장조, 내림나장조, 내림사장조입니다. 이를 위해서 시, 미, 라, 레, 솔, 도에 순차적으로 내림표를 붙입니다. 올림 장음계에서는 언제나 으뜸음 아래에 음의 올림 조표를 붙여서 이끌음으로 만들어주고, 내림 장음계에서는 으뜸음으로부터 제4음의 내림표를 붙여서 버금딸림음으로 만들어줍니다. 올림 장음계에 올림이 붙은 장조인 올림바장조, 올림다장조와 내림 장음계 중 바장조를 제외한 모든 장조에는 내림이 붙었는데, 이것은 각 조의 으뜸음의 올림 혹은 내림의 조표가 붙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는 음계상에 나타나는 각각의 음들을 으뜸음으로 하는 장음계를 구성하였는데, 이와 같은 방법으로 단음계에 대해서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단음계에 대해서 정리된 내용은 그림 3-6과 같습니다. 단음계의 으뜸음은 장음계의 으뜸음보다 단3도 낮으므로 장음계의 조표를 그대로 사용하지만 조의 이름은 단3도 아래 음의 이름입니다. 이를테면 올림표가 하나인 조표를 사용하는 사장조와 같은 조표를 사용하는 단음계는 사장조의 으뜸음인 솔보다 단3도 아래인 미가 으뜸음인 마단조입니다. 이와 같은 식으로 사장조, 라장조, 가장조, 마장조, 나장조, 올림바장조와 같은 조표를 사용하는 단음계는 마단조, 나단조, 올림마단조, 올림다단조, 올림사단조, 올림나단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내림 장음계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 조들 간의 관계. 소프라노와 테너가 완전 8도인 옥타브 차이 나는 음정으로 노래한다면 우리는 그들이 완전 8도 차이 나는 서로 다른 음정을 노래한다고 느끼지 못합니다. 이것은 으뜸음이 완전 8도 상승되어 조음기만 조는 결국 같은 조이므로 두 조의 조성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두 파트가 완전 음정들인 완전 4도, 완전 5도 차이 나는 음정으로 노래할 때도 거의 비슷합니다. 즉 다장조의 악곡과 다장조보다 완전 5도 높은 사장조로 노래할 때 두 곡을 거의 같은 곡이라고 느낌으로 각 조는 친근한 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의 친근 관계는 마치 사람 간의 친척 관계와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조들 간의 관계를 조성의 근친 관계라고 합니다. 사람의 친인척 관계는 아버지와 어머니에 의한 양친에 의해서 생겨나므로 친가와 외가로 그 관계를 규정하는 반면에 조성의 근친 관계는 크게 네 가지의 관계의 근거에서 이루어집니다. 근친조 관계를 결정하기 위해서 기준이 되는 원조를 다장조로 설정하고 다장조를 으뜸조로 해서 근친 관계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으뜸조를 기준으로 맨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나란한 조입니다. 나란한 조는 같은 조표를 사용하지만 다른 선법을 사용하는 조입니다. 이것은 악곡에서 장조와 그 장조와 같은 조표를 사용하는 단조를 말합니다. 내림표 하나가 사용되어 C플랫을 딸림음으로 사용하는 바장조의 음열은 파, 솔라, C플랫, 도, 레, 미, 파입니다. 반면에 바장조의 음열에서 단지 시작음만을 단3도 내려서 레, 미, 파, 솔라, C플랫, 도, 레로 하면 라단조의 음열이 됩니다. 바장조와 라단조는 내림표를 한 개 사용하더라도 시작음인 으뜸음을 어디에 설정하느냐의 차이로 장조와 단조의 음열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관계의 조를 나란한 조 관계라고 하며 매우 강한 근친성을 가집니다. 나란한 조가 같은 조표의 다른 으뜸음의 관계라면 같은 으뜸음조는 조표는 서로 다르나 으뜸음이 같은 장조와 단조의 관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으뜸음이 도인 다장조와 다단조가 여기에 속합니다. 그런데 다장조의 음계의 음열은 도, 레, 미, 파, 솔라, 시, 도로 나타나는 반면 다단조의 경우 으뜸음은 도이지만 단조의 음열이 되어야 하기에 미, 라, 시에 각각 내림표를 붙여야 합니다. 즉 다단조는 도, 레, 미 플랫, 파, 솔, 라 플랫, 시 플랫, 도의 음열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표가 추가되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두 개의 장조들 혹은 단조들의 으뜸음이 옥타브 차이, 즉 완전 8도 차이 나는 경우도 엄밀히 말하면 같은 으뜸음조라고 할 수 있으나 이것은 동일한 조라고 해야 합니다. 으뜸음이 완전 8도 차이 나는 경우를 동일한 조라고 했던 것에 비해서 완전 5도 차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으뜸음이 완전 5도 위로 이동해서 만들어진 조를 딸림조라고 하며 완전 5도 아래로 이동하여 만들어진 조를 버금딸림조라고 합니다. 딸림조는 원조의 버금딸림음을 반음 올려서 만드는 조이므로 원조와 딸림조는 버금딸림음만 다르고 모두 같은 음들로 구성됩니다. 원조와 딸림조의 음계 구성음이 한 개만 차이 난다는 것은 완전음정으로 조음기만 두 조의 관계가 그 어느 것보다 더 유사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 같은 딸림조의 근친성은 악곡에서도 조표의 변화 없이 딸림조로 선율의 변화를 가져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핸델의 메시아 중 합창곡인 할렐루야에서 알토가 테너의 완전어도 위에 선율을 대위적으로 노래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근친조인 딸림조로 조음김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조음김은 곡에서 기보상 조표의 변화 없이 버금 딸림음의 올림 조표를 사용해서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버금 딸림조는 딸림조와 마찬가지로 원조에 비해서 음계를 구성하는 음들이 입금음만 다르고 모두 같은 음들로 구성되며, 버금 딸림조 또한 딸림조와 마찬가지로 으뜸조에 비해서 완전음정으로 조음김한 조로서 상당히 가까운 근친성을 가집니다. 그림 3-8은 조성의 근친성을 정리한 것입니다. 근친조 관계에서 가로축은 으뜸음이 완전어도로 이동하는 경우에 파생되는 관계를 나타내고, 세로축은 같은 으뜸음조와 나란한조가 교대로 나타나는 구조를 가짐을 보여줍니다. 시장조에서 지단조에 이르는 길을 더듬어 본다면 시장조의 딸림조인 지장조의 같은 으뜸음조가 지단조가 되는 2단계를 거칩니다. 물론 시장조의 같은 으뜸음조인 C단조의 딸림조가 지단조이기도 합니다. 한편 시장조와 지단조가 2단계로 나타나는 근친성을 보인 반면 시장조와 B단조는 3단계의 근친성을 보입니다. 조의 근친 관계는 화음의 진행과도 연관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시장조에서 B단조로 이동하기 위한 방법은 그림 3-8에 보인 예시와 같이 시장조의 딸림조인 지장조와 지장조의 딸림조인 D장조를 거쳐서 D장조의 나란한조인 B단조에 이릅니다. 이와 같이 시장조의 으뜸화음인 C화음이 B단조의 으뜸화음인 B마이너 화음으로 진행하는 과정은 G화음, D화음을 거쳐서 B마이너 화음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찬송가는 여러 절로 구성되며 각 절은 같은 선율을 사용하므로 찬송가 전곡은 같은 선율이 반복됩니다. 각 절의 선율이 단순하게 반복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찬송가 편곡자들은 찬송가의 1절은 원조로, 2절은 딸림조로 혹은 나란한조로 이조시켜서 악곡의 분위기를 바꿉니다. 이것은 조들 간의 근친 관계를 잘 활용한 편곡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조바꿈. 악곡의 주제가 되는 선율은 여러 가지 형태로 변형되어 나타납니다. 그중 하나가 조를 바꾸어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조바꿈은 곡의 진행 도중에 다른 조로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18, 19세기의 음악에는 딸림조나 나란한조와 같은 근친 관계의 조로 바뀌는 조바꿈의 예가 흔하게 나타납니다. 슈베르트의 가곡이나 실내악 곡들에서는 장조로 진행되다가 나란한조인 단조로 바뀌거나 딸림조로 바뀌는 조바꿈을 하여 곡의 선율을 더욱 유려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70년대 우리나라 대중가요 중 작은 연못이라는 노래도 나란한조로 조바꿈하여 곡의 분위기를 극적으로 전환한 예라고 할 수 있지요. 한편 19세기 말부터는 따니름한 소리의 조바꿈이 이용되었으며 복잡한 조바꿈이 자유롭게 쓰이게 되어 마침내 악곡에서 조가 무색한 무조의 음악까지 등장하였습니다. 조바꿈은 곡이 흐르는 도중에 잠깐 다른 조를 빌려오는 정도의 일시 조바꿈이나 어느 구간의 조표까지 바꾸어 다른 조로 바꾸는 본격 조바꿈 등 다양하게 이루어집니다. 본격 조바꿈 등을 위한 기보 방법은 겹세로 줄로 변경된 조를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조바꿈할 때는 반드시 원조의 음계에 속하는 음의 반음을 변화시킨 상태의 음을 만듭니다. 여기에서 올림 혹은 내림 조표로 음높이가 변화된 음을 특징음이라 합니다. 특징음은 조바꿈의 계기가 되는 음이기 때문에 조바꿈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되는 특징음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조바꿈의 규칙이 있습니다. 조바꿈을 위해서 어떤 음을 특징음으로 사용할 것인가와 특징음에 올림표를 붙이느냐 내림표를 붙이느냐는 변경할 조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곡 중에 조바꿈은 크게는 올림표를 사용하는 경우와 내림표를 사용하는 경우로 정리됩니다. 조바꿈을 위한 특징음은 변경될 조의 으뜸음을 예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림표를 사용해서 조바꿈할 경우에는 으뜸음 영역이 딸림음 영역으로 바뀌게 되는 경우이므로 최종적으로 변경될 조의 이끌음에 올림표를 붙여야 합니다. 또한 내림표를 사용해서 조바꿈을 할 경우에는 딸림음 영역이 으뜸음으로 바뀌는 것이므로 최종적으로 변경될 조의 버금 딸림음에 내림표를 붙여야 합니다. 이것은 올림조 및 내림조가 만들어지는 원리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조성적인 규칙을 잘 지켜서 조바꿈을 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장조인 원조를 마장조로 바꾸기 위해서는 마장조의 이끌음인 내에 올림표를 한 후 조바꿈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실 다장조에서 마장조로 올림 조바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다장조에서 올림표가 1개 붙는 사장조, 2개 붙는 나장조, 3개 붙는 가장조를 거칩니다.
올림표가 붙을 때마다 으뜸음이 완전어도 상승하는 것입니다. 가장조에 다시 올림표가 붙어서 최종적으로 원조인 다장조에 올림표가 4개가 붙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으뜸음이 완전어도 상승하는 것을 4번 거쳐서 마장도가 됩니다. 4개의 올림표는 파도, 솔레에 각각 붙게 됩니다. 특징음에 내림표를 붙여서 조바꿈하는 경우도 같습니다. 다장조에서 내림마장조로 바꾸기 위해서는 내림마장조의 버금딸림음인 라의 내림표를 붙여야 합니다. 조음김. 악곡에서 원래 조를 다른 조로 바꾸는 일종의 변조 과정인 조바꿈은 작곡과 편곡적인 음악적 창작을 위한 과정입니다. 이에 반해서 조음김은 연주자 관점에서 연주의 편의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악곡의 조를 옮기는 전위로 구분하여 이해할 수 있습니다. 노래방에서 남자가 선곡한 노래가 여자 가수가 부르는 노래인 경우 원조를 남자가 노래할 수 있는 음역대의 조로 조음김해서 노래하곤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상 남성 키로 변경해서 노래한다고 하죠. 조음김은 노래방에서 키를 바꾸는 것처럼 노래를 가수의 음역에 맞추어 작곡 혹은 편곡하는 것입니다. 조가 결정된다는 것은 그 조에 따른 음역이 결정되는 것이기에 특별한 가수를 염두에 둔 작곡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가창력이 뛰어난 가수는 더 높은 음역으로 노래에서 자신의 가창력을 돋보이게 하기도 하고 노래를 부르고 싶으나 지나치게 높은 음역 때문에 부담스러우면 낮게 조음김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모차르트는 오페라 아리아를 작곡할 때 특정 프리마돈나의 음역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조를 결정했다고 하며 하이시의 황제라고도 하는 파바로티는 자신의 애창곡인 투란도트의 공주는 잠 못 들고를 부를 때 원곡보다 한 조 높게 조음김해서 부른 것으로 유명합니다. 조음김은 악곡의 선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악곡의 구성음들을 일괄적으로 내리거나 올리는 효과를 냅니다. 그림 3-9는 찬송가 4주를 가까이를 조음김한 예입니다. 원조가 사장조인 이 곡은 바장조로 혹은 가장조로 조가 옮겨졌는데 옮겨진 조에서도 게이름이 같으므로 선율의 변화는 없습니다. 다만 악곡의 선율에 분포된 음들의 높이가 낮아지거나 높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다른 조음김의 예는 피아노나 바이올린이 조음김 악기들과 협연할 때도 조음김이 필요합니다. 조음김 악기란 실제 음이 기록된 음인 기음과 다른 음 높이로 연주되는 악기를 총칭하는 말이며 대표적인 조음김 악기는 트럼펫이나 오보에와 같은 관악기들입니다. 음을 만드는 구조가 현악기에 비해서 덜 유동적이며 음악의 발전과 관악기 제조 기술의 차이로 인해서 대부분의 관악기는 조음김 악기에 해당됩니다. 오케스트라 스코어에 표시된 관악기 이름에 인B, 인F 등으로 적혀 있는 것은 기음시에 대해서 연주되는 시름을 나타낸 것이며 이러한 관악기를 B관, F관 등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한편 시름이 기음보다 한 옥타브 높게 연주되는 피콜로나 기음보다 한 옥타브 낮게 연주되는 콘트라베이스의 경우 원조의 악보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조음김 악보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림 3-10은 기음시에 대해서 다양한 형태로 조율된 조음김 악기의 예를 보여줍니다. 오케스트라 스코어에서 관악기 이름에 인 B플랫이라고 적힌 알토 색소폰으로 도를 불면 실제로는 B플랫 즉 C플랫이 소리납니다. 같은 이유에서 B플랫관과 협연할 현악기가 연주할 악보가 다장조라면 그것보다 장이도 높은 라장조로 조음김된 악보가 필요합니다. 본격적으로 관악기와 현악기들이 협연을 시작한 것은 교향곡이 작곡되기 시작한 하이든 시기, 즉 18세기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때 작곡된 곡들은 18세기 무렵의 관악기와 현악기의 제조 기술을 반영한 작곡이었을 것입니다. 비교적 손쉬운 조율 방법과 제조 공정이 규격화된 현악기에 비해서 관악기들은 그렇지 못했으며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음역대였을 겁니다. 연주자가 손쉽게 줄의 길이와 장력을 조절하여 튜닝하는 현악기에 비해서 악기의 음역이 공명체의 크기인 악기의 외관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관악기는 그것이 용이하지 않아서 현악기와 관악기는 공통된 기준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즉 협연을 하려면 관악기는 조음김 악보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관현악곡이 본격적으로 작곡되기 시작한 18세기의 악보는 이것을 반영해서 현악기를 기준으로 관악기의 악보를 조음김 악보로 기보하고 관악기를 조음김 악기로 분류했습니다. 그리고 18세기 하이든의 악보를 21세기에도 그대로 사용하는 관현악단에서는 18세기에 고정된 음역의 관악기의 프레임을 그대로 사용해야 하기에 조음김 악기가 현재까지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이든의 첼로 협주곡 1번 다장조의 악보를 개량된 관악기를 위해서 악보를 변경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하이든의 첼로 협주곡이 아니게 되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선율 옮김 혹은 선법 옮김. 조바꿈이나 조옮김의 경우 으뜸음의 위치가 완전어도식 변하여 수평으로 움직임으로 악곡의 음역이 변하지만 장음계 혹은 단음계적 특징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이것은 조바꿈이나 조옮김 이후에도 악곡의 계이름이 변하지 않는다는 특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으뜸음의 위치는 변하지 않으나 으뜸음을 바꾸는, 즉 새로운 선법으로 바뀌는 것을 선율 옮김 혹은 선법 옮김이라 합니다. 이것은 그림 3-7에서 수직 방향으로 이동하는 경우입니다. 오늘날 서양 음악에서 선율 옮김은 으뜸음을 도로 하는 장조에서 으뜸음을 나로 하는 단조로 바뀌는 선법의 옮김을 말합니다. 장조인 악곡을 단조로 바꾸는 것은 장조인 악곡의 계이름들을 단삼도 내린 계이름으로 읽는 조로 바꾸는 것입니다. 예컨대 가장조에서 계이름이 도인 음을 나라고 읽는 바뀐 조는 다단조입니다. 그러므로 악곡에 배치된 음표를 그대로 유지한 채 가장조의 모든 조표, 그러니까 올림표 3개를 모두 제거하면 악곡의 선율은 다단조로 옮겨집니다. 앞선 예시에서 장조의 조표에서 올림표 3개를 제거함으로 장조에서 단조로 선율 옮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악곡의 조를 나타내는 조표에 올림표가 하나씩 붙는 것은 으뜸음이 완전어도 상행 이동하는 것이므로 올림표가 제거된다는 것은 으뜸음이 완전어도 하행 이동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림표가 하나씩 붙는 것은 으뜸음이 완전어도 하행 이동하는 것이며 제거된다는 것은 완전어도 상행 이동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여기에서 올림표를 제거하는 것과 내림표를 추가하는 것이 같은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3개의 올림표를 붙여서 혹은 3개의 내림표를 제거해서 완전오도를 3번 상행시키면 결과적으로 단삼도 아래의 음으로 이동합니다. 예컨대 도의 완전어도 위는 솔이며 솔의 완전어도 위는 레이며 레의 완전어도 위는 라입니다. 그리고 라는 도의 단삼도 아래입니다. 이것은 완전어도식 3번 하행 이동하는 것은 단삼도 위의 음으로 이동한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한편 장조에서 단조로 선율을 옮긴다는 것은 오선지에 배치된 음표들 각각의 계이름이 단삼도 아래의 계이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도, 레, 도, 라, 소리, 라, 시, 라, 파산미로 계이름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장조의 선율을 단조의 선율로 바꾸기 위해서는 조표에서 올림표를 3개 제거하거나 내림표 3개를 붙이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장조의 조표는 올림표 1개입니다. 사장조 곡의 음표의 배치를 변경하지 않고 단조의 선율로 옮기려면 곡의 계이름을 단삼도 아래로 내리면 됩니다. 즉 완전어도 아래로 3번 이동시키면 됩니다. 우선 올림 조표를 1개를 제거해서 완전어도 하행 이동한 후 내림 조표 2개를 추가해서 완전어도 하행 이동을 2번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동된 단조 선율은 내림 조표가 2개 붙은 내림나 단조입니다. 이것은 그림 3-12와 같이 정리됩니다. 그림 3-13은 마장조의 곡인 찬송가 만왕의 왕주께서 를 단조로 선율 옮김 한 예입니다. 선율 옮김은 악보의 음표의 배치는 변경시키지 않은 채 조표만을 변경함으로 장조와 단조 간의 선율 옮김뿐만 아니라 다른 선법 간의 옮김으로 확장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옮김은 악보에 배치된 음표가 위 음 혹은 아래 음으로 이동하면서 조표가 변경되는 것이지만 선율 옮김은 음표의 변화 없이 조표만 변경되는 것입니다. 3. 화성적 조성. 아름다운 음악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는 것은 무의미할 수 있습니다. 감상자 각자가 느끼는 아름다움의 본질은 모두가 다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말의 규정도 무의미하다는 포스트모던적인 주장 또한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대부분의 규범이 그러하듯이 규범은 보편성을 전제로 합니다. 음악의 아름다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보편성이 확보된다면 협화음과 불협화음의 관계를 수학적 연관성과 관련지을 수 있다라는 화성학의 명분이나 음악의 심리적 특징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애초에 우리는 자연에서 발생되는 혹은 자연이 발생시키는 파동 현상이라고 해석되는 물리 현상에서 음악적인 감흥을 느낀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이러한 음악적인 감흥은 사람마다 다르며 그것에 관한 기준 또한 객관화시킬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는 통상 과반의 보편성으로 다수결 원칙을 이야기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3분의 2에 속하는 다수를 보편성의 척도로 생각합니다. 거의 대부분이라는 의미로 10중 8구 즉 최소 80에서 90%의 보편성도 이야기합니다. 보편성은 만장일치를 굳이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음악이나 미술과 같은 작품에 대한 아름다움의 기준은 보편적인 감상자 각자가 느끼는 주관적인 기준을 반영한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사회의 통념상 인정되는 보편성을 무시한 독특함까지 포함시켜야 하는 음악적인 규칙은 정리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해지고 무작위적일 것이므로 우리는 보편적인 감상자들이 합의한 객관성 즉 보편적 객관성을 이야기할 겁니다. 호랑이나 사자와 같은 육식동물들은 다른 동물들의 고기를 먹습니다. 이런 면에서 호랑이나 사자 같은 동물을 맹수라고 하며 무서운 동물이라고 합니다. 텔레비전에서 방송되는 동물의 왕국의 장면에서 사자가 다른 동물을 추격해서 물어 죽이고 그 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사자를 잔인한 동물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육식동물인 사자가 다른 짐승의 고기를 먹는 것이 자연스럽지 초식동물같이 풀을 뜯어 먹는 것은 부자연스럽습니다. 이런 견해에 대해서 여전히 육식하는 사자는 잔인한 동물이며 차라리 풀을 뜯어 먹는 사자가 자연스럽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견해가 90%의 감상자들이 느끼는 보편적인 생각이 아니라 10%의 객기 내지는 일탈이라면 이런 것은 보편적 객관성의 범위에 들지는 않습니다. 이 장에서 이야기할 화성학적 규칙들은 많은 혹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 그것이 더 듣기 좋군 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보편적 객관성에 의한 것으로 이해되고 고찰됩니다. 화성학의 규칙들은 과학적 탐구에 의해서 축적된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이루어진 실질적인 경험에 의한 것입니다. 가장 비근한 예로 화음을 구성하는 규칙이 음계상에 나타나는 음들 중 한 계단씩 건너음을 선택한다는 것은 어떠한 과학적 이론에 의해서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후에 논의될 화음 및 화성에 대한 규칙들에 대한 수치적 연관성과 규칙의 일관성에 대한 이야기들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이를테면 두 음의 진동수의 비가 비교적 단순한 비율로 나타날 때 음악적으로 어울림이 좋은 화음이 된다는 것과 같이 일종의 규칙에 의해서 화음이 발생된다는 해석보다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음악적 아름다움을 느끼는 음들에는 비교적 단순한 수치적 연관성이 있으며 그것은 어느 정도 일관된 규칙으로 나타난다고 이해하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음률에 따라서 선택된 음들은 화성적 규칙을 따라서 배치됩니다. 그것이 시간적인 차이를 두고 즉 시간의 흐름에 따른 순서를 갖고 배치되면 그것은 선율로 나타나며 같은 시간에 동시에 나타나면 화음이 됩니다.